자, 조건부 확률 이제 볼 건데, 자, 조건부야, 조건부. 그러니까 확률은 확률인데 어떤 조건이 좀 이제 그 추가가 될 때의 확률을 이제 구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두 사건이 있어요. 두 사건 A, B가. 근데 일단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고 뭔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사건 A가 벌어졌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자, 그 확률을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요 기호 순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게 지금 먼저 일어났습니까? 어떤 게? A가 지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은 P, B인데 우리 그 옛날에 집합단원에서 그 조건 제시법 기억납니까? 뭐 X 바 해가지고 뭐 X는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거 기억나니? 옛날에 집합할 때. 그때 저 막대기 뒤에 조건이 달렸었거든요. 그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막대기를 쓰신 다음에 그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 있잖아. 여기서는 A가 이제 이미 일어났었어야 되기 때문에 A라고 이제 저 막대기 뒤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P, B, 바 A라고 읽는 거야. P, B, 바 A. 막대기는 이제 영어로 바라고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다시 얘기하면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이게 미묘하게 좀 다른 게 아니 그러면은 그냥 사건 B가 이제 일어날 확률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랑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일어났을 때 확률을 한번 보는 것이고 자, 근데 이제 그 확률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요.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나는 그 조건부 확률은요. 이렇게 씁니다. 자, 뒤에 거에 대한, 막대기 뒤에 거에 대한 확률을 분모해 주시고, 분자에는 그 막대기 앞뒤에 있는 것들을 교집합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렇게 확률을 계산합니다. P, B, 바 A라는 확률은 뒤에 거 확률이 분모, 그 다음에 분자는 이제 앞뒤 교집합으로 확률을 써주시면 돼요.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뒤에 문제 풀 때 이거로 풀 거예요, 이제. 자,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우리가 앞에서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했거든요.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랑 이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B 기억납니까? 교집합을 했던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곱셈으로 식을 써보는 게 이제 나와요. 자, 우리가 어떤 확률을 생각해 볼 거냐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게 어떤 확률을 의미하는 걸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 B가 둘 다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PA 교집합 B를 의미하는 거야. PA 교집합 B. 그러니까 저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둘 다 결국에는 일어나는 거거든. 둘 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P, B, 바 A라는 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뒤에 거 확률 분의 앞뒤 교집합으로 정의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식에서 이제 양변에 PA를 곱하는 거야. 분모를 곱해버리는 거야. 분모 곱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 곱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우변에서 PA 교B가 남는 거 맞니 이거 얘들아? PA 교B 분모를 곱하면은 이제 여기 분자만 남고 여기 분자. 그 다음에 이제 PA를 이제 곱한 게 이제 PA에 PB 바 A가 이렇게 곱해지는 꼴이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자의 순서를 바꿨거든요. 지금 BA 순서인데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AB로도 이제 써본 거야. AB로. 근데 저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뒤에 거에 대한 확률 분의 앞뒤 교집합 똑같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PB를 곱해봅니다. 그럼 이제 교집합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얘 곱해주는 거니까 PB에다가 PA 바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냥 양변의 분모 곱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PA 교집합 B로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식이 있어요. 두 가지 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PA에다가 이제 PB 바 A, 또 다른 하나는 이제 PB에다가 이제 PA 바 B라고 부를 거야. 자, 이제 여기에서 좀 의미로 너네가 좀 느껴야 된다. 뭘 느껴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어떤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까? PA 교집합 B를 구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A도 발생하는 거고 B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면 그 두 개가 발생하는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처리했는지를 보세요. 이거. 일단 A가 먼저 일어납니다. A가. 그럼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B가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PB라고 쓰는 게 아니고 A가 일어난 다음에 또 이제 B가 일어나야 되니까 PB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A가 이제 먼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PB로 쓰는 것보다는 B 바 A라고 쓰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미 A라는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B라는 사건에 대한 이제 그 확률은 A가 지금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로 쓰는 게 좀 더 맞을 거야. 그냥 PB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A가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한 겁니다. 얘도 이제 B가 일단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A가 발생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PA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B가 발생했으니까 B가 발생했을 때의 A가 일어날 확률로 이렇게 곱해서 쓰는 게 좀 더 적합할 거야. 그렇게 쓰는 게. 자, 그래서 이제 교집합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식도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것도 당연히 쓰실 수 있어야 되는 식인 것이고. 자, 느낌이 좀 이제 와 닿습니까? A, B가 둘 다 발생해야 되는데 일단 어떤 하나 발생시킨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발생한 거가 이제 일어났을 때의 나머지가 발생할 확률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PA 교집합 B는요, A, B가 이제 결국에는 둘 다 발생하는 거거든요. 둘 다. 그 다음에 이제 PB 바 A라는 거는 뭐냐면요,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야,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두 확률을 다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앞에는 A도 결국 발생했고 B도 발생한 것이고 뒤에 있는 확률도 A가 이미 발생했고 B가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둘 다 결국에 A, B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둘 다? A, B가 발생하지 않았니? 근데 이게 의미가 뭔가 무슨 차이가 있지 싶은데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런 차이가 있어. 자, PA 교집합 P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도 발생하고 B도 발생할 확률이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주어지는 그 전체 공간 있죠. 표본 공간. 그 전체 표본 공간 S에서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빗금친 부분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전체 확률은 이제 PS라고 부르실 수 있겠죠. PS. 전체 확률분의 그 다음에 그 둘 다 발생할 확률이니까 A 교집합 B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원소의 개수로 표현했지.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로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이거지. 관건은 요거야. 그럼 P, B 바 A는 뭐냐? A도 발생했고, 그럼 B도 발생하는 건데, 얘는 이제 뭐냐면요. 이미 지금 상황 자체가 A가 이미 벌어진 상황입니다. A가 벌어진 상황. 지금 A가 이미 벌어졌으니까 A가 벌어지지 않는 상황은 아예 안 보는 거란 말이지. 그건 아예 안 보는 거거든요. 우린 그 A가 벌어진 그 상황 안에서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전체에 있죠. 전체 표본 공간이 좁혀집니다. 여기 A로 좁혀집니다. A로. 여기로 좁혀져요. 여기로. 아까 A 교집합 P는 이 전체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전체에서 요거만 보는 건데, 이번에 P, B 바 A는 A가 이미 발생했으니까 여기 안에서만 보는 거야. 여기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이제 보는데, 그럼 이 안이 전체가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B도 발생할 확률이니까
A가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B가 발생할 확률, 이제 여기 B꿈치 부분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둘의 차이는 전체가 어디냐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가 어디냐. 그래서 표본 공간이 이제 전체가 아니라 이제 A로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A에서 이 교집합이 벌어날 확률이니까 결국에는 이 분모가 A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 다 표본 공간이 좀 이제 다르다, 전체 공간이 다르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 공간이 다르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고, 의미가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수의 제를 이제 한번 좀 풀어보실 건데, 필수의 제를. 자, 구하라는 게 이제 P, B바 A를 구하라라고 했거든요. P, B바 A.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이 뭘 구하는 거냐면요. 얘가 이제, 자, 분모, 분자. 자, 분모는 뒤에 거에 대한 확률. 분자는 이제 앞뒤 교집합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저렇게. 그러면은, 일단 PA는 지금 나와 있고, 이 교집합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교집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드모러간의 법칙 이용해서 덧셈 정리로 이제 풀어 헤쳐볼 수가 있거든. 자, 저기 이제 보시면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 여집합인데 얘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드모러간의 법칙으로 풀어 헤쳐주면은 이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여집합 뽑아낼 수 있는 거 맞니 저거? 여집합 뽑아내는 거? 이거는 이제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제. 1-P의 A 합집합 P.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이 합집합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그 덧셈 정리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P.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입만 잘 해주시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대입을. 자, 대입을 해볼 건데, 지금 이 우리가 쓴 확률은 5분의 2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럼 그 5분의 2가 결국 뭐다? 1 마이너스,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시. PA 교집합 B는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그냥 풀어주면 돼요. 요거. 그래서 앞에서 이제 배웠던 덧셈 정리식을 이제 활용해 주는 것이고요. 덧셈 정리식을. 자, 이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나오겠죠,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보니까 여기는 이제 플러스 PA 그 B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숫자만 다 넘겨주면 될 것 같거든, 숫자만. PA 교집합 B는. 자, 원래 이제 5분의 2가 있었는데, 나머지 다 넘겨가지고 이제. 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요거 뭐 10으로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나오겠습니다. 해주시면은 10분의 1 나오나? 네, 여기까지 써주시면 돼요. 10분의 1. 아시겠죠? 이제 앞에서 배웠던 덧셈 정리 알아야 되는 거, 덧셈 정리. 그리고 이제 이 기호를 이렇게 저 분수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수로. 자, 이거 단순 계산이어가지고, 이런 거는 내신에 당연히 나옵니다. 쉽게. 쉽게 나옵니다. 쉽게. 자, 계산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 2번인데, 자, 보시면. 자, 이제 가고 싶은 곳 여행지 선호하는 거 조사하는 건데, 임의로 학생 한 명 고르니까 그게 이 학생이 나왔다. 근데 걔가 담양을 선호하는 학생의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거든. 일단 여기 조건부 확률 단원이 여기 약간 나는 확률에 대한 감각이 있다. 그러면은 이 단원은 아마 굉장히 좀 수월한 단원일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평범하게 푸시면 되고. 자, 왜 그러냐면은 봐봐. 이 문제를 원래 푸는 정석인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가 중요해, 얘들아, 이게.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이제 선택해도 곧 났는데, 그게 여학생이 나온 거야.
근데 그 학생이 담양을 선호하는 학생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걸 구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줘야 되는 확률은 이제 담양을 선호하는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근데 이미 어떤 학생을 뽑았잖아. 여학생이 뽑힌 거잖아. 원래는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학생 중에서 담양을 선호하는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미 지금 벌어진 사건은 이미 지금 여학생만 보겠다는 겁니다. 여학생만.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확률이 이겁니다. 담양을 고른 확률이긴 한데 여학생 중에서만 보는 거야. 남학생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여학생으로만 표본 공간이 이제 제한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 하고 나니까 이제 뭐뭐일 때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 이런 표현은 이제 이 조건부 확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표현일 때는. 그래서 이제 저 뭐뭐일 때 나오면은 조건부 확률을 좀 강력하게 의심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봐봐. 이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 구해줘야 되는 확률이냐면은, 일단 분자는 있잖아요, 얘들아. 분자부터. 담양이면서 여학생, 그 앞뒤 교집합이라고 얘기했죠. 자, 분모는 뭐냐면은 이제 여학생이지. 뒤에 거에 대한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구하는 거야, 요거를. 근데 여학생일 확률이 지금 뭐냐면은 전체 60명의 사람이 있었잖아. 그 중에 여학생이 2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일 확률은 이제 분모가 60분의 26이야. 분자. 담양이면서 여학생인 거거든. 담양이면서 여학생인 게 15명이어가지고 얘는 60분의 15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60은 약분되는 거니까 남는 거 이제 26분의 15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26분의 15.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서술형에 나오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사실 직감적으로 조금 이제 닿을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봐봐. 이미 뽑고 나니까 여학생이네? 그럼 여학생만 보는 거야, 여학생만. 근데 여학생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26명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담양을 선호하는 학생. 그럼 26명 중에서 담양 선호하는 거 15명이니까 그럼 26분의 15 아닐까? 26분의 15? 맞니? 네. 그래서 그냥 답이 26분의 15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거야. 바로바로.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 여학생이 이미 뽑혔다라는 거는 이제 나는 전체를 여학생으로 제한해서 보겠다라는 의미로 여학생 중에서만 보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객관식에 저거 나오면은 사실 이거 점수 주는 문제야. 바로 이제 보자마자 이제 이거 사실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예분의 이해하면 바로 답이거든. 예, 그래서 얘는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자, 필수제 3번이야 이제. 자, 흰공 5개, 검은공 3개가 들어있는데 공을 임의로 1개씩 2번 꺼낸다. 2번 모두 흰공이 나오고 싶다라는 거거든. 이게 여기 단원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문제를 풀 때 되게 쉬운데 정석으로 풀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거. 자, 요거를 뭔가 우리가 평상시 약간 하던 대로 한번 풀어볼게. 정석이 아니라 평상시 하던 대로. 보세요, 그러면. 일단 2번 꺼냈는데 둘 다 흰공이래. 야, 그러면 처음 꺼낼 때 흰공이 나와야 되잖아요, 흰공이? 처음 꺼낼 때 흰공일 확률이 몇 분의 몇입니까? 흰공이 나올 확률? 전체 8개의 공이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8분의 5로 하면은 흰공 나오니? 8분의 5로 하면은? 맞습니까? 8분의 5? 맞니? 흰공 나올 확률. 처음에 흰공 나올 확률이 8분의 5잖아. 이거 맞니? 그 다음에 두 번째 흰공 나올 확률. 두 번째는 이제 그 공이 하나가 이제 줄어들었겠죠? 꺼낸 공 다시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전체 7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도에서도 흰공 나오려면은 흰공 하나 줄었으니까 7분의 4.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게 답이야, 그냥. 약분해서 2 해가지고 2, 7에 14, 14분의 5. 일단 이게 답입니다. 이게. 이거 뭔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데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순간 이제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왜냐면은 그 조건부 확률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잖아. 유형 제목도. 그 막대기 아까 우리 그 다뤘던 그 기호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해야 돼. 그러면은 이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봐봐 이게. 일단 내가 그 확률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일단 흰 공이 나올 확률을 내가 쓸 건데 우리는 지금 흰 공이 포커스니까 이렇게 내가 확률을 정의할게. 봐봐. 자, 처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이제 이렇게 정의할 거야. 얘가 이제 처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야. 서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서술형 문제 풀 때 그 작성하고자 하는 그 확률을 이렇게 정의도 해야 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는 이제 나중이라고 할게, 나중. 얘는 이제 내가 이제, 두 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이야, 이제.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내가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확률이 뭐냐. 이게 두 번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저기서 물어보는 확률이 뭐냐면요. 저기서 물어보는 확률이 얘야. 처음에도 흰 공이 나오고 그리고 동시에 나중에도 흰 공이 나오는 이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이 확률을. 물어보는 확률이 잽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 교집합은 내가 아까 곱셈 정리라고 해가지고 식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알아? 얘는? 이렇게 썼거든? 일단 처음에 대한 확률을 구해. 처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적을 건데 이거를 그냥 P 나중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야? 이 처음에 흰 공이 이제 나올 이 사건이 먼저 벌어졌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P를 안 썼다. 다시. 여기는 이제 P 나중 이것만 쓴 게 아니라 이미 처음에 흰 공이 나온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흰 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그러면 여기서 P 처음에 해당하는 거는 말 그대로 처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거든요. 그게 저기 앞에서 봤던 8분의 5야. 그러면 얘 있지, 얘. P 나중 바 처음이라는 게 이제 이미 처음에 흰 공을 꺼낸 상황에서 공이 하나가 이제 줄어들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바뀐 상황이죠. 전체 공도 7개로 줄어있고 흰 공도 4개로 줄어있어. 그때 흰 공을 꺼낼 확률 7분의 4라고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확률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조금 너무 쉽고 이렇게 쓰면은 뭔가 너무 좀 약간 복잡해 보이고 해가지고 이게 좀 괴리감이 좀 큰 문제들입니다. 서술형에 풀기에는. 나오면은 근데 진짜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안 쓰면 이거는 감점을 거의, 답점수밖에 못 받아. 이렇게 하면은 답점수밖에 못 받습니다. 답점수밖에. 굉장히 신경 써서 이거 작성해야 돼요, 이거. 그럼 이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 이제. 아, 이런 게 이제 객관식으로만 나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서술형에 더 어렵게 나온다. 더 어렵게. 그래서 잘 해결해 주셔야 되고. 자, 이 문제도 똑같거든요, 이제. 이 문제도. 자, 근데 이 문제도 똑같은데, 얘도 그냥 풀면 너무 쉽거든? 근데 이거 신경 써서 풀 때는 굉장히 좀 이제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들 중에 하나야. 근데 이제 요 문제를 좀 다루기 전에 하나 좀 알아야 될 사전 지식이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거든요. P, B라는 거는 A 교 B에다가 A 여집합의 교집합 B랑 같다 이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원래 그 집합에서도 이제 A가 있고 이제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있잖아. 내가 이제 그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B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내가 B의 원소의 개수 구하고 싶은데 일단 그 A랑 겹치면서 B도 만족하는 거. A랑 겹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A랑 이제 겹치지 않으면서 B를 만족하는 거. 여기거든요. 얘네 둘의 합으로 볼 수 있니? 저 분홍색, 초록색의 합이 이 전체가 되는 거 아니니? 당연하죠, 이거는. 근데 그거를 확률로 그대로 옮긴 겁니다. 확률로. 확률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B의 확률은 교집합의 확률과 이제 순수 B만 일어날 확률을 더한 것으로 저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저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세요, 이거. 일단 그냥 풀어볼게. 자, 낮에는 승률이 0.5, 밤에는 0.6이다. 근데 낮과 밤에 열리는 경기 수의 비중이 1대 4다. 이 팀이 이길 확률을 구하라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일단 이 팀이 이기려면은 그 이기는 걸 논하기 전에 이게 낮에 열린 경기인지 밤에 열린 경기인지 그 경기부터 먼저 따져야 되거든. 근데 그 확률이 자, 낮밤의 확률이 여기 주어져 있어요. 경기의 그 수의 비율이 1대 4니까 전체 5경기가 열렸다 치면은 낮에는 1경기, 밤에는 4경기가 열린 것이야, 이게. 그러면은 이제 낮에 이제 그 경기가 열릴 확률은 이제 5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니? 낮에 경기가 이제 벌어질 확률. 근데 그 경기가 열렸으면은 낮에 이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줘야 되는 거잖아. 우리 이길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낮에 열려가지고 그 열린 경기가 이제 이겨야 된다. 0.5. 분수로 바꿔서 2분의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경기가 밤에 열릴 때 이길 확률을 구하는 거지. 밤에 열리는 거는 5분의 4인데 만약에 밤에 경기가 열린다. 이길 확률이 0.6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6인데 약분해서 5분의 3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 각 확률이 의미하는 게 이제 뭐냐? 얘가 이제 낮에 이길 다시 낮에 경기가 열려서 이길 확률이에요.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요. 얘는 이제 밤에 경기가 열려서 이길 확률이에요. 밤에 경기가 열리고 이길 확률. 자, 이 두 가지 확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저거 계산한 게 답이야. 그냥 계산해버려가지고 10분의 1 더하기 25분의 12. 그럼 50으로 통분이 되죠? 50으로. 5 더하기 24. 해서 50분의 29.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저렇게 내주면 되는데, 객관식이면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좀 써줘야 되나, 고민인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써주냐, 이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입니다. 얘. 잘 보세요. 이거. 얘거든요. 자, 이 야구팀이 경기를 해서 이길 확률을 구하는 거야. 경기를 해서 이길 확률. 그럼 봐, 이거.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확률은 P 이길 확률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P 이길 확률. 저걸 P 이길이라고 이제 쓸게. 근데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확률이 P 이길이잖아요. 근데 이기기는 이기는데 낮에 이겼냐 밤에 이겼냐 아까 확률을 따로 구해서 더했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활용하는 거야. 요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B가 그 이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는 낮에 경기가 열려서 이길 확률과 밤은 이제 낮이 아닌 거니까 낮의 여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야. 낮이 아닌 밤에 경기가 열려서 이길 확률. 얘네들을 더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A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낮이 되는 거죠. 낮. 그러니까 저 식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거지.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또 곱셈 정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곱셈 정리로. 자, 어떻게 이제 되냐.
일단 그 인과관계 순서가, 다시. 자, 인과관계 순서가요, 이게. 일단은 이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게 낮인지 밤인지가 먼저 중요하거든요. 낮인지 밤인지. 그래가지고 일단 낮에 경기를 할 확률이 먼저 벌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낮에 경기가 벌어진 상황에서 이기는 확률을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이게 얘로 바뀌는 거지. 이게 얘로 바뀌는 것이고, 뒤에 쓸 얘가 이제 여기로 이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낮이 아닌, 즉 밤에 경기가 열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기는 확률을 여기다가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기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이 있어. 낮에 열리는 경기의 승률 있지. 여기 0.5라는 거 있지. 이게 결국에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낮에 이제 경기가 이제 열렸고 거기에서 이길 확률이니까 이 확률이 사실은 P 이길 낮인 것이고, 얘가 사실은 뭐냐면은 일단 낮이 아닌 상태에서 이기는 확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1대4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1이라는 거는 이제 얘가 뭘 의미하냐? 일단 낮에 경기를 이제 할 확률 5분의 1을 의미하게 되는 것. 요거는 이제 낮이 아닌 밤에 경기를 할 확률로서 얘는 이제 5분의 4를 의미한다는 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 확률을 이제 토대로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게 된 게 P 낮은 5분의 1. 낮에 경기가 열려서 이길 확률이 저기 나와 있듯이 0.5, 2분의 1. 낮이 아닐 확률 5분의 4. 그 다음에 이제 낮이 아닌 상태에서 이길 확률 이제 0.6, 5분의 3이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는 식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이렇게 너무 엄밀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네, 이거 곱하기입니다, 이제. 이제부터 곱하기입니다. 네, 이렇게 확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덧셈 정리와 적분부 확률. 요거 보실 건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단원을 아주 대표하는 유형이거든요. 별표 하나를 찝시다.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보시면. 자, 3학년 60%가 남학생이다. 근데 수시 모집 응시 여부 조사했는데 남학생의 12분의 1, 여학생의 10분의 1이 응시 안 했다. 이 학교 3학년 중에서 한 명 골랐는데 모집을 안 했네.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봐봐, 이건. 일단은 이 60%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남학생인 거니까 이제 P남이라고 이제 쓰실게요. 이렇게 P남. 여기 12분의 1이라는 게, 자,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얘는 그 남학생의 12분의 1이 응시를 안 했다라는 거거든. 남학생의 12분의 1이 응시를 안 했다. 그러면은 얘는 응시를 안 한 남학생 맞네, 이거? 응시를 안 한 남학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남학생인 거야, 일단. 일단 그 남학생 중에서 12분의 1이 응시를 안 한 거예요, 이제. 수시를 응시를 안 했다. 이렇게 여집합으로 표현할게요. 자, 여학생의 10분의 1이 응시를 안 했다.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일단 수시를 응시를 안 했다. 여학생이. 여학생은 남학생의 여집합으로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 남학생의 여집합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 볼게. 자, 근데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뭐 수시를 응시 안 했다. 근데 남학생일 확률을 이제 구해준다. 라고 돼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일 때, 자, 저게 이제 이미 벌어진 상황이거든. 저게 이제. 이미 저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제. 저 상황이. 이미 벌어진 거야.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을 이제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구해줘야 되는 이 전체 확률 있죠. 쭉 이어서. 자,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 확률이 이제 뭐냐. 일단 수시 모집에 응시를 안 했네. 근데 그게 남학생이어야 되는 거네. 얘를 구하는 거거든, 얘를. 저거를 구하는 거야. 자, 일단 구하는 확률은 잽니다, 일단. 그러면은 저걸 좀 어떻게 구해야 되나. 뭔가 조금 막막한 느낌이거든, 제가 이제. 막막한 느낌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거. 일단, 확률을 좀 옮겨서 적어볼게. P 남은 60%, 5분의 3. P, 수, 여집합, 남. 1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수, 여집합, 남자의 여집합. 10분의 1. 요거란 말이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이제 얘란 말이죠. P, 남, 수, 여집합. 그럼 이거를 그 앞에 조건부 확률을 썼던 걸로 한번 풀어 헤쳐보시면은 P, 수, 여. P, 남. 얘를 구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이 얘입니다, 일단. 아니지. 교집합이죠. 지금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얘거든, 지금 일단.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자, 분모, P 남분의, P, 수, 여집합, 남.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니, 이거? 이렇게. 이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12분의 1이었으니까, 12분의 1이, 자, 남학생, 5분의 3이잖아. 분의, P, 수, 여집합, 교집합, 남이야. 그러니까 저, P, 수, 여집합, 교집합, 남을 구할 수가 있죠. 5분의 3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5분의 3.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곱하기 5분의 3이 이제 됐었다라고 이제 생각해주면은 몇이야? 20분의 1이네. 일단 요거 하나 지금 구한 겁니다. 요거 하나.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P, 수, 여집합, 남, 여집합은. 자, 얘도 이제 교집합. 그 다음에 뒤에 거 확률. 이렇게 쓰시는 건데, 이제 얘도 확률이 다 이제 여기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좌변이 10분의 1이고, 이제 분자는 우리가 구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이제 P 남자의 여집합. 이거 5분의 2 맞니? 남자의 여집합 5분의 2. 여기는 이제 5분의 2라고 쓰시는 겁니다. 5분의 2.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남자의 여집합. 얘가 이제 뭐냐. 여기다가 이제 5분의 1을 곱하는 셈이잖아. 그러면 25분의 1이 만들어질 거야. 25분의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25분의 1.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왜냐? 이게 지금 여기에 다 쓸 수 있습니다. 활용이 됩니다.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요. 분자, 남자 교집합, 수 여집합. 자, 분모인데, 이 수 여집합은 뭐냐면은 얘들아, 남자를 이제 낑겨가지고, 남자 교집합, 수 여집합. 그 다음에, 남자가 아닌 거에다가 교집합에 수의 여집합. 이거 아까 덧셈 정리로 이렇게 쓰는 거 있었죠, 이거. 거꾸로 한 거야, 덧셈 정리 거꾸로. 이거 알겠니, 이거 분모? 남자를 그냥 갑자기 만들어내는 거야. 남자 교집합? 이거. 남자가 아니고 교집합? 이걸로 두 확률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쓰시면은 이게 다 구한 확률이에요. 여기 다 구한 확률. 그래서 저기 구한 확률을 그냥 그대로 넣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남자 이게 20분의 1이기 때문에 20분의 1. 자, 분모는 이제 얘네 둘 더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얘네 둘. 아, 이게 지금 교집합이 아니라 여기 지금, 막대기가 아니라 교집합으로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20분의 1 더하기 여기는 이제 25분의 1.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야, 이거. 분자분모에 100 곱하면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100 곱해주면은 곱해주시게 되면은 5 나누기 5 더하기 4에서 9 분의 5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5분의 9분의 5. 네. 이해가 안 돼. 어디요? 이거요? 거꾸로 해봐. 얘네들 더하면은 이해하니까? 앞에서 아까 확률의 덧셈 정리할 때 그 벤다이어그 그려서 했잖아. 벤다이어그 그려서. 그러니까 봐봐. 어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어떤 걸 얘기했었냐면은 A, B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A, B가 있을 때 일단 PA라는 거를 그 B를 꼽사리 껴가지고 이제 A 교집합 B 그 다음에 이제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얘가 얘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A에서 B 뺀 거니까 얘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랑 이제 뭔가 반대죠. 얘를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분해한 거야. 항상 내가 강조하잖아.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강조하잖아. 반대로 한 거야.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과정이 길죠. 근데 이게 서술형이면 진짜 이렇게 써야 돼, 이게. 그래서 너무 까다로운데, 객관식이다. 그러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확률에 나는 조금 감이 있다. 그러시면은, 이게 좀 직관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거든? 왜 그런지 봐봐. 자, 일단, 이미 지금 벌어진 상황이 수시 모집에 응시 안 한 학생이야. 그럼 일단 생각해봐. 수시 모집에 응시 안 할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 그러면은 그 확률이 이제 분모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니까. 수시 모집에 응시를 안 할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우선이야. 근데 그 수시 모집 안 한 학생은 남학생일 수도 있고 여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이제 그 남학생과 여학생의 그 확률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남학생과 여학생의 확률의 합으로. 그러지 않을까? 수시 모집에 응시를 안 했네? 그럼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두 확률을 더한 게 이제 수시 모집을 응시 안 한 이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두 집단이 있어. 남자, 여자. 그 중에서 이 문제는 남자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남자일 확률. 얘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문제는 분모가 여러 개들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몇 개를 분자해서 구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구하면 되는 거지, 결국에. 얘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이면서 이제 수시 안 하네, 혹은 여자이면서 수시 모집 안 하네, 이런 애들을 확률을 구해주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남자이면서 수시 모집을 안 한 애를 내가 지금 구하고 싶다. 그럼 일단 남자여야 되니까 남자일 확률을 일단 먼저 따지시고, 남자일 확률 5분의 3, 60%. 그 다음에 그 남학생 중 12분의 1이 응시 안 했으니까 12분의 1을 여기다가 곱해버리는 거지. 12분의 1을. 마찬가지로 이제 여학생은 남자가 아닌 거니까 이 확률로 내가 이제 쓰실 때에는 일단 남자가 안 뽑혀야 되는 거니까 40%.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학생의 10분의 1이 응시를 안 한 거니까 10분의 1을 여기다가 이제 곱해 주셔야지만이 이 여학생이 수시 모집 안 한 확률이 나오죠. 여기는 남학생이 수시 모집 안 한 확률이 나오니까 걔네 둘을 더한 게 당연히 분모가 돼야 되는 거. 그중 남학생이 분자에 올라가야 되는 거. 뭔 말인지 알겠니? 예.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저거 원리를 알면은 진짜 완전 너무 쉽습니다. 저것만 알면은.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는지만 잘 캐치해 주시면은 어렵지 않고요. 자, 이제 앞에 조건부 확률 내용으로 이제 봤고, 뒤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좀 이제 볼 건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두 사건 A, B가 있어요. 근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라고 돼 있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일단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좀 초점을 둘 건데, A가 일어나는 것이 B의 확률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서 A가 이제 발생하던, A가 발생을 하지 않던, 어차피 B가 일어날 확률에는 변함이 없을 때, 즉
A가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랑 A가 발생 안 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결국 같으면 그게 결국 그냥 B가 일어날 확률로 그냥 퉁쳐버릴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독립. 자, 그래서 이 앞에도 이제 독립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독립. 자, 두 번째는요, 반대입니다. 두 사건이 독립이 아니다. 그럼 종속이라고 합니다. 두 사건이 서로 종속. 자, 쟤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쟤는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봐봐. 사건 B가 이제 일어날 확률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근데 이게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A가 발생 안 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그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A가 발생하던 안 하던 B가 일어날 확률에는 변함이 없으면 그때는 두 사건을 독립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애초에 독립이라는 게 뭔가 서로 이제 뭔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뭔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영향을 이제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자, 독립이 아니다. 그러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줄 때. 이때는 영향을 서로 이제 주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종속이라고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종속. 의미가 좀 같습니까? 독립은 서로 영향을 안 줄 때, 종속은 이제 영향을 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볼까? 만약에 그 양궁을 만약에 이제 해서 이제 화살을 쏜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10점을 쏠 확률, 10점을 쏠 확률이 예를 들어서 80%야? 지금까지 내 통계로 봤을 때 80%야? 근데 봐봐. 이제 중요한 상황이야. 이제 막 결승전인 거야. 상대편도 이제 쏘고 나도 쏘는데 상대편이 이제 만약에 너무 잘 쏴가지고 내가 이제 10점을 계속 쏴야 되는 상황이야, 이제. 근데 사람이 사실 그런 상황이면은 보통 조금 이제 뭔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수가 있단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만약에 받으면은 그 심리적인 영향이 이 10점을 맞출 확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포커페이스다. 완전 강철 멘탈이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그 일관성 있게 내가 이제 10점을 쏜다. 그러면은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생활의 모든 확률을 생각하면은 솔직히 인과관계가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서로 영향을 주고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서로 다 종속 관계라고 사실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 우리 공부할 때는 독립인 상황도 한번 좀 다뤄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구장 표시인데 자, 이제 이거 보세요. P, A, 바, B는 A, 바, B의 여집합. 이제 B가 일어나던 B가 일어나지 않던 A가 일어날 확률에는 변함없이 같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독립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자, 요거 이제 중요해요. 요거 봐봐, 이제. 자, 만약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요. 어떤 게 이제 서로 독립이냐면요. 여집합을 만든 거 있지. 얘네들끼리도 다 서로 독립입니다. 얘네들끼리도 다 독립이에요. 요걸 일단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A, B가 독립이다. 어떤 걸 여집합한다 하더라도 싹 다 독립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 쟤는 이제.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이제 A와 B의 여집합이 독립이다. 그러면은 이게 독립이면요. PA 교집합 B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PA 교집합 B. 자,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쟤는 어떻게 볼 수 있는 확률이냐면요. 제가 사실 얘거든요, 이제. 자, AB 벤 다이어그램을 만약에 그려냈을 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이거 A 빼기 B인 거 알겠네, 얘들아, 이거? A 빼기 B. 그러니까 여기 확률 구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A 전체에서 교집합 빼준 거랑 같은 거잖아요. A 전체에서 교집합 뺀 거. 자, 근데 이제
이 교집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이제 해줄 수가 있냐. 교집합을. 이제, 요렇게 우리가 식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돼. 여기 왜 이렇게 바뀌었다? 왜 저기에 주목해줘야 되냐면은, 원래, 곱셈 정리는, 원래 이거거든요? 뭐냐. 자, A가 일단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원래 이렇게 정의하는 게 보통이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근데 만약에 독립이다. 두 사건이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쓴 거 이제 요거 있지 않았습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이 변함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요거 아까 이렇게 쓴 거 있었죠? 이런 식으로 쓴 거. 그러니까, 결국에 얘를 이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PB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PB로. 그러니까 얘를 PB로 바꾸는 거야. 얘를 PB로. 따라서 PA 교집합 P는 앞에 PA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었던 이제 얘 PB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을 지금 이렇게 그냥 처리한 거야. PA PB로 바꾼 거야. PA PB로. PA PB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요 원리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PA로 묶어주니까 1-PB가 만들어져요. 1-PB가. 근데 1-PB는 그 여사건의 확률로 우리가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니, 처음에 얘가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만들어졌네? 근데 저게 독립이래. 자, 독립이면요. 아까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잖아. 자, 이 식도 우리가 굉장히 잘 눈여겨봐야 되는 식이다, 얘들아. 독립이면은 그냥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아까는 막 막대기를 붙이고 하는 게 원래 맞다라고 적합하다라고 했지만은 독립이면은 막대기도 안 붙여도 되는 거야. 그냥 두 확률 곱하면 되는 거야. 두 확률. 그러니까 독립이면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두 사건의 각각의 확률을 곱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는 봐봐. A와 B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A 확률이랑 여집합 확률을 곱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곱셈으로 그냥 저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이 만약에 나와 있다. 저건 독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독립. 자, A 여집합과 B가 독립인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바꿔서 생각해주면 동일하기 때문에 저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자, 그 다음에 3번이거든, 이제. A 여집합, B의 여집합이 독립이면은 저게 이제 왜 도대체 처리가 되는지. 아이고. 오, 자. 저것도 한번 써보실 건데.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자, 요것도 한번 좀 처리를 해볼게요, 요것도. 근데 얘는 이제 그 드모르가리 법칙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A 합집합.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 바깥에 써야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1-PA 합 P. 이렇게 쓰는 거 맞니? 이렇게 쓰는 거. 그런데 이제 그 합집합 이거 그 덧셈 정리로 쭉 길게 풀어 해줬습니다. PA 그 다음에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P입니다. 이렇게 길게 풀어 해줬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마이너스 전개한 다음에 얘를 이제 내가 이렇게 바꿔줄 거야. PA PB로. 왜냐면은 지금 AB가 독립인 상황에서 지금 저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AB는 지금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 독립이면은 그냥 두 확률 곱셈 하라고 했죠, 그죠? 저렇게 해가지고 다시 전개해볼게. 1-PA, 그 다음에 마이너스 PB,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PA PB인데 쓰고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야, 이게. 인수분해가. 이게요. PA끼리 이렇게 막 묶고 이제 또 다른 것끼리 묶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럼 묶어주면은 자, PA로 묶었을 때 자, PB-1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마이너스로 만들어가지고 PB-1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에 이제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죠. PA-1, PB-1, PB-1 이건데
자, 이게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해가지고 부호를 전체적으로 뒤집어 줍니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PA가 되고, 얘도 이제 1 마이너스 PB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6번에 대한 확률로 등장해가지고, PA 여집합, PB의 여집합. 여기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등장한다. 자, 그래서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도 결국에는 독립입니다. 그래서 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여기까지 이제 오기 때문에 독립이다라고 하는 거야. 왜 독립이라고? 자, 이제 이 각각의 교집합이 각각의 확률의 곱셈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면은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증명하는 게 가끔 시험 혹은 수행평가에 나오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제 증명하는 과정. 자, 그 다음에 자, 당구장 표시 이거 좀 주의해줘야 되는 건데, 자, 이제 배반 사건 우리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두 사건이 교집합이 없을 때였거든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였는데, 만약에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없으니까 우리 이 B가 발생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얘가 0입니다. 그래서 A가 확률이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A, B는 서로 이제 종속입니다. 종속. 자,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자, 보세요. 일단, 두 확률이 양수거든, 지금. 두 확률이 양수인데, 이제 교집합은 없는 거야, 지금. 겹치는 게 없어요. 근데, A과 B를 이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정의에 의해서 세워놓으니까 0이 나왔네? 0이 나왔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뭡니까, 이제? PA다. 라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 이게 지금 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지금 식이? 지금 여기 분자가 0이니까 그게 이제 지금 PA가 아니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PA가 아니다. 여기 대각선 거기 혹시 그어져 있습니까? 대각선? 그어져 있죠. 그죠?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자, 결국에는 이 0이라는 확률이 나오는데 아까 PA가 양수라고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얘랑 얘는 다르다라는 얘기야. 다르죠. 값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0 나오는데 얘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얘네가 같지 않기 때문에 종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아까 위에서 독립일 때는 얘네들이 같았거든요. 독립일 때는. 얘네들이 같았기 때문에 같지 않으면은 종속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두가 설명 나와 있는데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이제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결국에는 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다른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사건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일어날 확률에. 하나가 발생하면 다른 하나는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영향을 주니까 이거는 이제 종속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종속이라고 이제 봐주시는 거고, 종속이라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일 조건에 대해서 봅시다. 독립일 조건. 자, 이거 위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한 얘기긴 한데, 보시면, 자,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PA, PB가 양수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은 우리는 아까 위에서 했듯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곱셈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식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A 교집합 P는 우리가 아까 곱셈 정리 공부할 때 이렇게 정의했지만 요 P, B바 A가 이제 얘가 요 P, B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P, B로 그냥 써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이 식이 성립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독립이다라는 걸로 이제 알 수가 있는 식이거든요. 왜냐하면은 P, B바 A를 좀 떠올려 보는데 걔가 얘랑 같아요. 근데 이 식이 성립하면은 분자를 저거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분자를. PA, PB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A가 약분돼가지고 간단하게 PB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밑줄 친 것의 의미가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가 일어날 확률은 같구나 라고 해서 A, B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PA 교집합 P는 PA, PB로서 표현될 때입니다. 이렇게. 자,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요 식이. 두 사건이 독립이다.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 저기서는 막대기가 없죠? 거기에 주목해 두시면 되고. 막대기가 없구나. 그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요거인데,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별표 하나 정도 칩시다. 1세 6번. 자, 주사위 던지는데 소수가 나오는 사건,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인데 독립인 거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독립인 걸 골라라. 이게 뭘 구하는 거냐면은 방금 위에서 확인했던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야, 얘들아. 이 식이 성립하는지. 이 식이 성립하면 독립인 것이고요. 안 하면은 종속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이 문제에서 주어진 그 사건에 해당하는 것들 ABC인데 걔네의 확률을 다 구해봐야 돼, 얘들아. 걔네 확률을 싹 다 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확률들을 일단 다 한번 미리 좀 구해볼게요. 일단 PA, PB, PC 구해볼게요. 일단 PA는 다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6가지 경우의 수인데 A는 소수래. 주사위에서는 소수가 2, 3, 5, 3개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3 해가지고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수일 확률. B는 짝수일 확률 2, 4, 6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6분의 3, 2분의 1이고요. C는 3의 배수니까 3, 6 두 개에서 3분의 1의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A, B, C는 확률이 저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는 교집합에 대한 확률도 구해줘야 되더라. 교집합까지. 저것들도 일단 다 해봐야 됩니다. A 교 B, 그 다음에 이제 A 교 C, 그 다음에 이제 B 교 C. 얘네 다 해봐야 되거든, 얘네. 자, A 교 B는 뭐냐? A, B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소수이면서 짝수인 거. 이 하나밖에 없지. 몇 분의 몇입니까?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 C도 먼저 볼게. 자, 소수이면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3 하나밖에 없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6분의 1입니다. 자, B 교 C니까 짝수이면서 3의 배수 6 하나 있습니까? 그래서 얘도 6분의 1입니다. 확률이. 이렇게 확률들을 좀 다 구해 놓으면은 이제 이 식이 성립하는지 다 따져볼 수 있는 거야. 이 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저기다가 써볼게요, 이제. 자, A와 B는 이제 뭐냐면은 일단 지금 좌변은 이제 A 교집합 B가 6분의 1이 나오고, 자, 우변은 지금 PA, PB가 이제 2분의 1,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식이 성립하지 않죠, 얘는. 네, 이렇게 이제 독립종속 판단을 해주시는 거고. 니은 AC, 똑같이 하면 됩니다. AC 교집합 확률이 6분의 1인데, 자, 이제 AC 확률을 이제 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얘는 양변이 같아서 성립하는 것이고, 자, BC 마찬가지입니다. BC 교집합 확률이 6분의 1이었는데, BC의 확률의 곱 2분의 1, 3분의 1로 표현이 됩니다. 얘도 됩니다. 그래서 독립인 거, 니은 디귿. 기억은 양변이 같지 않으니까 종속으로 보는 거야. 종속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쓰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 네. 자, 손 차리시다. 손 차리자. 여기 양쪽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피곤하시네요. 네, 손 차립시다. 자, 그 다음에 프리스테이지 7번.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와 A 여집합은 서로 독립이다. 일단 얘네 둘이 배반 사건이거든요. 겹치는 게 없어요. 겹치는 게 없을 때는 아까 뭐라고 했니? 종속입니다. 종속. 아까 방금 개념에서 확인했습니다. 아까 종속이라고 개념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니은 AB가 배반 사건이면은 AB가 독립이냐? 아, 종속이라고. 종속. 방금 얘기했잖아. 종속. 종속. 자, 디귿 AB가 독립이다. 그러면 어떻게 여집합해도 다 독립이다라고 얘기 아까 했어요. 그래서 디귿만 맞는 설명이고, 디귿만 맞다. 디귿만 맞다. 그 다음
넌. 자, 이제 8번인데, 독립인 사건의 확률 계산이야, 이제 확률 계산. 자,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두 사건이 독립이다, 라고 이제 줬어요. 그러면은, 독립 그 관계식 쓰는 거야, 얘들아. 아, A 교집합 B는 PA, PB구나. 이걸 일단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그 식을 좀 써보실 건데, PA는 3분의 1, PA 합집합 B는 9분의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PA가 3분의 1이 9요. 그 다음에 이제 PA 합집합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이제 9분의 4인데, 얘들아, 얘가 덧셈 정리식으로 써볼 수가 있잖아.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로 쓸 수가 있잖아, 이거를. 그런데 얘 독립이니까 우변처럼 써도 되죠. 저기 우변처럼. 그러니까 얘들 이제 PA, PB로 바꿔서 보는 거야. PA, PB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럼 마저 식을 써보면은 PA 주어졌고, 문제에서 구하는 게 PB니까 이 식 마저 써보시면은 이제 다 구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얘가 9분의 4입니다.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이거 풀면 되겠죠. 넘기고 해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계산해보시면은 이제 PB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이거 이제 계산하시는 게 몇이야, 이거? 3분의 2, 2분의 3. 몇이니, 이거? 6분의 1인가? 6분의 1 나옵니까? 6분의 1?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6분의 1.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 했던 덧셈 정리, 곱셈 정리는 계속 지금 활용이 되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도 봅시다. 독립인 사건의 확률이거든, 이제. 자, 투호를 던지는데 병 속에 화살을 넣는다. 갑은 4번에 3번꼴로, 을은 3번에 2번꼴로 성공한다고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갑과 을이 하나씩 화살을 이제 던질 건데, 갑 또는 을이 성공할 확률을 구하래, 얘들아. 문제에서 이제 구하는 확률이 갑 또는 을이 성공할 확률이니까, P, 갑, 합집합, 을을 구하는 거야. P, 갑은 갑이 넣을 확률, P, 을은 을이 넣을 확률인데, 또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합집합입니다. 또는. 자, 우리가 이제 요 확률을 이제 구해주는 건데, 요 확률은 이제 이거 아니네, 얘들아. P 갑 더하기, P 을 마이너스, P 갑 교집합 을이지 않니, 이거? 근데,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독립이라고는 안 주어졌지만, 이게, 이 문제 상황에서는, 갑은 3번 중에, 갑은 4번 중에 3번 꼴로 성공한대. 이게 뭔 말이니? 갑이 화살을 넣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라는 거야. 이건 4분의 3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P갑이 4분의 3이라는 얘기야. P갑이. 을은 3번에 2번 꼴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P을이 3분의 2라는 겁니다. P을이 3분의 1.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판단했을 때에는 갑이 뭐 넣든 못 넣든, 을이 넣든 못 넣든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거거든요. 이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독립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얘는 이제 갑과 을이 화살을 넣었을 때 넣을 확률에 관해서는 서로 독립입니다.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식을 쓰실 수 있다고? 얘를 이제 각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각 확률의 곱으로. 여기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기 확률 그냥 써. P값 4분의 3, P을 3분의 2, 마이너스 P값 4분의 3, P를 3분의 2.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계산만 이제 해주시면은 됨. 요거니까 그냥 통분해 버려가지고 12분의 9 더하기 8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12분의 11 이렇게 하면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다. 자, 문제 설명이 독립이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얘를 얘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갑이 넣든 못 넣든 을은 항상 확률이 이거인 거거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독립이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 자, 독립시행. 자, 독립시행. 자. 잘하고 있어. 자, 보시면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할 때에는 사실 기대되는 확률이 있어.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면은 앞면에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이죠. 뒷면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죠. 근데 뭐 실제로 뭐 동전이 막 이제 막 조금 막 찌그러져 있고 막 그런 것까지는 반영하진 않고 수학적으로 보통은 2분의 1을 많이 얘기하고 주사위도 던지면은 뭐 1이 나올 확률은 뭐 6분의 1 이렇게 많이 그냥 예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그러면은 동전을 내가 지금 던져 앞면에 나올 확률은 2분의 1일 거야. 두 번째 던집니다. 앞면에 나올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매번 던질 때마다 매번 시행할 때마다 확률이 변하지 않을 때 이러한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변하지 않는 거야. 독립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확률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처음 던지는 게 나중에 던지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즉 확률이 변하지 않으면 독립입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요 반대되는 예시를 들어줄게. 반대되는 예시. 그 아까 우리 필수예제에서 봤던 건데 어떤 예시냐면은 아까 필수예제에서 흰 공이 5개고 검은 공이 3개. 아까 검은 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요런 상황이 있었어. 그래서 전체가 8개 공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을 내가 하나 꺼내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있지. 8분의 5죠. 흰 공이 나올 확률이. 근데 봐봐. 처음에 내가 이제 흰 공을 꺼낸 다음에는 두 번째 시도에 이제 두 번째 시도에서는 흰 공을 꺼낼 확률이 하나가 줄었으니까 7분의 4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상황이야. 얘는 흰 공을 꺼낸 건데 두 번째 또 다른 시도에서는 흰 공을 못 꺼냈을 때야. 이때는 흰 공의 개수가 변하지 않잖아요. 5개가. 이때는 7분의 5라고 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확률이 뭔가 좀 이제 바뀌는 거 있지.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거는 종속인 거고 그냥 변하지 않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던질 때마다 동전의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런 게 독립시행인 겁니다. 그런 게 독립시행. 요 차이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제 와 닿거든요. 일단 식부터 씁시다, 일단.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고 N번 시행에서 R번 일어날 확률은 자, NC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1-P의 N-R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저게 독립시행이 벌어질 확률입니다. 저 식만 봐도 사실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게 뭐냐. 자, 이게 그 N번 시행을 한다. 그중 R번 사건이 발생한다. 그런데 사건 P가 일어날 확률은 이제 P니까 그게 R번 발생하니까 R제곱. 사건 P는 안 일어날 확률이 1-P인데 걔는 나머지 N-R번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좀 이제 와 닿으실 거고 저 당구장 표시는 이제 특별히 이제 그 R이 0일 때와 N일 때거든요. R이 0이면은 얘는 그냥 1-P의 N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사건이 아예 안 발생한 거지. R이 N이면은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사건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냥 P의 N제곱으로 보는 겁니다. P의 N제곱. 적어도 직관적인 게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잖아, 얘들아. 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내가 동전을 10번을 던져. 10번 다 앞면이 나오네? 그럼 계속 2분의 1을 곱하지 않네? 10번을? 곱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R이 N일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R이 N일 때. 주사위를 던져.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데 1이 안 나올 확률이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 1이 안 나올 확률이 계속 다 10번 발생할 확률은 이제 이렇게 1이 안 나올 확률이 다 10번으로 발생한다. 그러면은 1이 나올 확률을 전체에서 빼서 10제곱으로 그냥 보면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 생각하는 확률이죠, 이게. 좀 더
왜 구체적으로 저런 식이 나오는지에 대한 예시가 이제 있는데, 보시면. 자,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1의 논이 한 번 나올 확률이야. 1의 논이 한 번 나올 확률. 자, 4번 시도 중에서 1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럼 몇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시행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몇 번째에서 1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확률을 다 지금 써본 거거든. 다 지금. 그러니까 맨 위에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1 등장했고 나머지는 등장 안 한 확률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1 등장 6분의 1, 나머지 안 등장 6분의 5로 채운 거지. 두 번째 상황은 첫 번째 1 안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네 번째 안 나오는 확률이 이제 이렇게 두 번째에만 6분의 1이 나오도록 이렇게 확률들을 지금 나머지도 다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생각해 보면은 이 1이 등장한 그 횟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지. 1이 등장한 횟수를 선택하는 거. 결국 이 확률은 다 똑같은데 이 똑같은 확률이 그럼 몇 개가 이제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몇 개가 있느냐. 여기선 4개가 있으니까 여기 4를 쓴 것이고요. 의미로 따지면 이는 4번의 시행 중 1의 논이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 4번 중 한 번 1이 나온다? 그게 이제 뭡니까? 그게 4시 1이라는 거죠. 그게 4시 1. 4번 중 한 번 1이 나오는 경우의 수. 4시 1이잖아. 그리고 이제 그 1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고 한 번 나오고 1이 안 나오는 거는 3번 나오는 게 6분의 5의 세제곱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6분의 5의 세제곱. 그래서 저런 식으로 조합으로 이제 그 같은 확률을 이제 여러 번 더하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조합을 곱한 것으로 저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조합을 곱한 것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독립시행식은 이제 NCR, P의 R제곱, 그 다음에 1-P의 N-R제곱,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죠, 이제. NCR,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요거만 잘 기억해 놓고 있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봅시다. 필수제 10번. 필수제 10번. 필수제 10번. 예, 보시면, 자, 양궁 선수가 10점을 맞출 확률이 4분의 3이다. 3발 쏠 때 다음을 확인해봐라. 1번. 적어도 한번 10점을 맞추고 싶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 적어도라고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니? 적어도라고 나오면? 6건으로 해결하라고 했죠? 6건? 보통 6건이 좋다고 했어. 나는 적어도 10점을 한번 쏴보고 싶은데 6건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10점을 아예 쏘지 못할 확률이죠. 10점을 아예 쏘지 못할 확률.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10점을 아예 쏘지 못할 확률. 이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확률을. 자, 저 확률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저게 이제 10점을 3번 다 못 쏘는 거잖아. 3번의 시도 중에서 3번 다 10점을 못 쏜다. 그럼 10점을 못 쏠 확률은 지금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10점을 이제 쏠 확률은 4분의 3인데 그거는 빵번이로 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확률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저렇게. 그 다음에 그냥 계산만 잘해주시면 되고요. 4의 세제곱 64분의 1 해서 64분의 3입니다. 뭔 소리야? 63이죠? 63. 10점을 아예 못 쏠 확률 64분의 1 전체에서 빼서 64분의 63입니다. 자, 2번은 2발 이상 쏠 확률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거는 딱 이상이라고 나왔으니 케이스 나눠야 되지 않을까? 케이스. 기본적으로 케이스 구분하고 들어가야 될 거야, 쟤네. 케이스 구분. 그러니까 이제 딱 2발만 쐈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딱 3발만 쐈을 때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줄 거란 말이지. 2발일 확률. 이제 3번 중에서 2번은 10점을 쏜 건데, 10점을 쏠 확률 4분의 3이 2번. 못 쏠 확률 4분의 1이 나머지 1번. 이렇게 확률을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3발 다 쐈다. 그러면은 4분의 3, 10점을 쏠 확률이 3번. 못 쏠 확률은 이제 빵번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 마저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3 곱하기 16분의 9 곱하기 4분의 1이어가지고 얘가 이제 64분의 27.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1이니까 그냥 64분의 27 이렇게 나오나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더해주시면 64분의 54 약분해서 32분의 27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인데 자, 보시면 독립시행의 확률 두 번째입니다. 빨간 구슬 2개, 노란 구슬 3개가 들어있다. 빨간 구슬이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진다. 노란 구슬이 나오면은 동전을 3번 던진다.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얘는 약간 독립시행도 약간 조금 섞여있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조건부 확률도 뭔가 조금 섞여있는 느낌이거든요. 뭐냐면은, 앞면이 2번 나왔대. 근데, 그 구슬 색깔에 따라서요, 동전 던지는 횟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전이 이제 앞면이 2번 나왔으면, 이게 이제 처음엔 어떤 색깔이 나와서 저렇게 나왔는지, 2번이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첫 번째, 만약에 빨간 구슬을 처음에 꺼냈다. 빨간 구슬을 처음에 꺼내서 동전이 2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두 번째서 빨간 구슬이 아니라 노란 구슬이 나와가지고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두 확률을 따로 구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돼요. 따로 구해가지고. 그럼 빨간 구슬이 이제 나왔을 때는 일단 빨간 구슬이 등장해야 되니까 5분의 2의 확률로 빨간 구슬을 일단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버리면은 그 동전을 4번 던지는 거여가지고 그 4번의 동전 던지는 시도 중 2번이 앞면이다. 4시. 그럼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2번. 그럼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 즉 뒷면인데 그게 나머지 2번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계산 마저 끝내시면 끝납니다. 네, 계산. 5분의 2 곱하기 6 곱하기 자,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자, 이제 계산 다 끝내주시면 되겠죠, 이제. 그럼 몇입니까, 이거 이제? 4분의 3이니까 20분의 3 나오나, 이거? 20분의 3?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 아니다! 노란 게 나왔다! 5분의 3의 확률입니다. 근데 노란 거는 동전을 3번 던집니다. 그럼 그 3번의 시도 중에서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3C 곱하기 3C. 자, 근데 그게 이제 앞면이어야 되는 거네.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 2번, 나머지 뒷면은 1번으로 보는 겁니다. 계산 마저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자, 40분의 9가 나옵니까? 40분의 9.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둘이 더해주면 답이겠죠? (40분의 6이니까 15 나와가지고 8분의 3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돼요. 자, 어떻게 쓰는지 알겠니, 저거? 앞면이 이제 2번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거에서 나온 건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에서 나왔는지. 어떤 거에서 나왔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요거는 별표를 2개 칩시다. 이거 종종 어렵게도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자, 점피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은 양의 방향으로 1, 그 다음에 뒷면에 나오면은 음의 방향으로 1, 이렇게 등장하는 건데, 자, 앞면에 나오면 오른쪽 한 칸, 뒷면에 나오면 왼쪽 한 칸이래. 동전을 6번 던질 건데, 원점에서 출발한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확률을 구하래. 원점에서 출발한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야 되네. 이걸 구하려면은 앞면, 뒷면이 도대체 몇 번씩 나와야 원점으로 돌아오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일단. 얘는. 네. 자,
자, 얘는 근데 사실 상황은 간단하긴 한데,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단은 좀 더 복잡하게 나오면은, 일단 그 횟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 횟수를 찾는 게 목표야.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왔을까? 일단 앞면에 나온 거를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x라고 만약에 두게 되면요. 자, 이제 위치에 대한 식을 세워볼 거야. 동전을 던져가지고, 저 점에 이제 움직이는 위치. 초기 위치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0 플러스 초기 위치야, 얘는. 초기 위치가 만약에 3이면은 3 더하기로 가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앞면이 나온 것만큼 양의 방향 한 칸? 그러면은 1 곱하기 x. 그 다음에 이제 그 앞면이 안 나온 것만큼은 이제 나머지 6-x번인 거잖아요, 얘가 이제. 이만큼은 이제 음의 방향으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씁니까? 플러스 이제 음의 방향으로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이제 6-x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식 저거 쓰는 거 아시겠습니까? 저거 네, 움직인 만큼 이제 써준 것이고 계산 마저 해보시면은 얘가 이제 2x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석인 위치식입니다. 우리는 얘가 0이 되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 x가 3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 원점을 이제 우리가 지나치고 싶다 그러면은 6번의 시도 중 3번 동전에 앞면이 나온다.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 3번,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 다른 2분의 1이 3번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 계산 마저 끝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64분의 20이어서 약분해서 16분의 5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일단 들어가면 되겠고요. 여기까지입니다.